네, 지금까지 우리 시장에 대한 정리를 해봤고요. 이번에는 전략을 세워볼 차례입니다. 오늘은 한맥투자증권 이재광 상무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또 월요일에 찾아뵙게 됐네요. 그렇습니다. 자, 미국 증시가 급등을 했다가 금요일에는 또다시 하락하는 움직임이 나타났습니다. 우리 시장도 2천선에서 좀 움직이고 있는데 훌쩍 좀 뛰어넘었으면 좋으련만 2천선에 계속 움직이니까 이 부분이 좀 불안한 거죠. 많은 분들이. 앞으로 시장 어떻게 전개될 거로 보시나요? 제가 지난주 화요일이 우리나라 추석 연휴 바로 전날이었죠. 네. 화요일을 찾아보면서 추석 연휴 이후에도 오히려 강세장 저는 상승 기조가 그대로 유지될 것으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런데 미국 시장이 한 번은 급등을 했고 한 번은 급락을 했습니다. 근데 급락한 다음에 급등을 하면은 심리적으로 더 좋을 텐데 먼저 급등을 한 다음에 지난 금요일장에서 급락으로 마감돼서 미국 증시는 우리나라 추석 연휴 기간 동안에는 거의 제자리에 갖다 놓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자, 지난주까지만 하더라도 향후 세계 증시를 이끌 두 가지 큰 체크 포인트가 있었는데 하나는 FOMC 회의였고 또 하나는 미 의회의 의회에서 과연 오바마 행정부의 예산안을 삭감하느냐 안 하느냐의 문제, 이것이 큰 이슈였습니다. 그런데 이 FOMC가 결국은 양적 완화를 축소하되 그 시기를 좀 조절하겠다, 완화시키겠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첫날은 급등했거든요. 근데 결국은 제자리로 왔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FOMC 회의 결과도 실질적으로 지연하고 나서 보니까 큰 의미가 없었다는 겁니다. 시장에서는. 자, 다시 말씀드려서 어떠한 재료 이슈가 호재성 재료든 악재성 재료든 나온다고 한다면 그 재료가 단기적으로는 시장에 영향을 줄 수는 있지만 추세를 변환시키기는 어렵습니다. 더 쉽게 예를 들까요? 금리와 주가는 역상관관계가 있다고 우리는 학교 다닐 때 배우고 경제학 원론 책에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금리가 하락하면 주가가 상승하고 금리가 상승하면 주가는 하락하는 이런 역상관계가 있다고 배웠는데 실물 경기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금리가 상승해도 주가가 상승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것은 왜 그러냐? 금리가 상승한다는 것은 뭐죠? 경기가 좋아진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래야 자금 수요가 더 많으니까 기업들이 더 은행에서 돈을 빌린다고 하는 거니까 앞으로도 경기가 좋아질 것이라는 기대감으로 또 상승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자, 그렇다면 제가 지금부터 체크 포인트를 두 개를 여러분에게 제시해 드릴 텐데 이것이 향후 시장을 주도할 가능성이 변화는 시키는 키포인트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이걸 먼저 말씀드리고 결론을 먼저 말씀드릴게요. 자, 지금부터 여러분에게 10월달 시장 전망에 대해서 이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제 9월달도 이번 주면 다 지나갑니다. 그럼 10월달은 어떻게 될 것이냐? 추석연 이후에도 이 강세가 이어질 것이냐 궁금하실 텐데요. 두 가지 체크 포인트입니다. 첫째는 뭐냐면, 자, 9월 말로 예고되고 있는 미국의 예산안 협상입니다. 미국 하원은 공화당이 다수당입니다. 오바마 대통령 민주당이죠. 공화당이 그 하원에서 오바마 케어를 할 수 있는 예산안을 완전히 삭감시키는 임시 예산안을 가결시켜버렸어요. 하원에서. 그렇다고 본다면 향후 미국 경기에 대한 불안감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예산안을 삭감하면서 지난 상반기처럼 또 시퀘스트가 적용이 된다고 본다면 미국 경기가 후퇴할 가능성이 있다. 이런 불안감으로 해서 지난 금요일장에서 하락했거든요. 이걸 한번 체크해 보셔야 됩니다. 과연 미국 예산안을 어떻게 협상하느냐의 여부. 또 하나는 10월 중순에 있습니다. 10월 중순에 있는 미국의 부채 한도. 그렇죠? 굉장히 중요하죠. 부채 한도를 증액해주지 않는다면 역시 미국 경기에 대한 그 전망이 바뀔 가능성이 높거든요. 이것이 향후 체크포인트, 중요한 체크포인트입니다. 왜냐하면 미국 경기가 전 세계 경기를 좌우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을 먼저 체크포인트로 잡아드린 이유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경제 지표보다도. 그런데 자, 이제 제가 결론을 말씀드릴게요. FOMC 회의 결과도 결국은 긍정적으로 발표를 했습니다. FOMC에서. 근데도 결국 상승했다 제자리 갖다 놓죠. 이 지금 예산안이라든지 미국 부채 한도 이 증액도 과연 증액을 하느냐, 한도를 확대해 주냐의 여부가 단기적인 시장에게 영향은 있지만 중장기적인 추세를 변환시키기는 어렵다는 말씀을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기 위해서입니다. 자, 그럼 좀 더 자세히 해외 시장의 모습을 보면서 다시 한번 설명드리죠. 먼저 미국 시장부터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국 시장 다우존스 종합지수가 신고가 행진을 벌인 이후에 조정을 받았습니다. 설사 악재가 없다 하더라도 당연한 조정, 이미 예고된 조정, 예상된 조정이라는 점에 여러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미 제가 지난주, 지지난주에도
이 장은 여러분이 생각한 것보다 더 강한 장이 형성되고 있다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전략에는 저는 변함이 없습니다. 자, 다우존스 공업지수 일봉 차트 한번 보면서 설명드리죠. 네. 자, 지금 화면에 다우존스 공업지수 일봉 차트입니다. 물론 금요일장에서 하락폭이 크기는 했습니다. 지난 수요일장의 상승폭을 모두 상쇄시키는 장대 음봉입니다만 앞선 고점 15,658포인트 신고가 사상 최고가입니다. 다우지수 신고가 행진했다는 자연스러운 눌림목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 지선 라인이 15,200에서 15,300포인트 라인에 놓여져 있습니다. 하루 이틀 빠지면 다시 한번 반등의 모습을 보일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이렇게 급등한 패턴은 하루아침에 외봉에서 꺾이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다우존스 공업지수도 신고가 갱신 후에 아주 견고한 눌림목의 모습이고 재차 상승 시도가 예상되고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특히 예고된 조정이라는 점 그렇게 두려워할 필요가 없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자, 다음에 이제 유럽 증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추석 연휴 기간 동안 독일에서 큰 행사가 있었죠. 예, 총선이 있었습니다. 메르켈 여장부라 할 수 있는 영국의 대처 수상 이후에 여걸이라고 일컬어지는 메르켈 총리가 3선에 결국 성공을 했습니다. 그로 인해서 독일 증시도 사상 최고가 신고가 행진입니다. 물론 고점 대비 밀리는 음봉의 모습을 보이긴 했습니다만 역시 상승 기조 전선에는 전혀 이상이 없습니다. 독일 닥스 지수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화면에 여러분에게 이제 화면 독일의 닥스 지수 모습을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전형적인 상승 기조 패턴입니다. 설사 조금 더 조정받는다 하더라도 걱정할 필요가 없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물론 지난 목요일과 금요일장에서 우리나라 추석 연휴 기간 동안 상승폭은 둔화되긴 했습니다만 계속해서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는 전형적인 상승 기조가 이어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지수 중국 시장 한번 봐야죠. 중국 시장도 1차 상승 이후에 너무나 예쁜 조정을 받고 있는 모습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네, 제가 예쁘다는 표현을 썼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 중국 상해종합지수의 모습을 보면요. 전형적인 상승 기조의 패턴. 한번 투자하고자 하시는 분이라면 한번 들어가 봐도 무난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중국 시장도 1차 상승 이후에 견조한 눌림목의 과정을 보여주고 있다. 화면에 지금 나오고 있네요. 네. 네? 계속 전형적인 저점이 높아가는 상승. 이게 상승 추세선에서 그대로 유지되고 있는. 그러니까 지난 주초에 조정을 받았다가 주중반 이후 반등. 오늘도 반등에 성공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조정은 매수로 접근하셔도 충분히 가능한 그런 모습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조정이 나오고 있지만 상승 기조는 보여주고 있다. 상승을 위해 꼭 필요한 조정을 거치면서 대세적인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는 상해 종합지수 그리고 독일과 다우 지수까지 살펴봤습니다. 우리 시장이 이제 문제죠. 이런 해외 시장의 변수들은 좀 장기가 잘 되어가고 있는 것 같은데 10월 시장 방향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는지 9월 위기설을 좀 어느 정도 넘어갔으니까 추세적인 상승이 나올 수 있을까요? 네, 저는 오히려 지금 개인 투자분들은 주식 비중보다는 현금 비중이 높으실 겁니다. 왜? 그동안 지속적으로 지난 9월 둘째 주, 셋째 주, 주초부터 중반까지 지속적인 매도를 보는 것이 개인과 국내 기관이었거든요. 오늘 장에서도 외국인 투자가들을 적극적으로 매수한 반면에 개인과 국내 기관 투자가들은 다소 템포를 조절하는 오히려 현금 비중을 높이는 그런 모습이 시장에서도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 2,000포인트의 물량을 견고히 소화하고 있는 모습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오히려 그래서 저는 9월의 마지막 주 금주는 매수로 접근하셔도 좋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요. 자, 이제 월말이기 때문에 월봉의 모습을 오래간만에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국내 코스피장 월봉 차트 한번 준비했는데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보시는 게 월봉입니다. 그동안의 지리한 횡보면에서 벗어날 가능성이 저는 굉장히 높다고 봅니다. 3개월 연속 양봉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기술적 분석상으로도 보면 적산병이면 전환 패턴입니다. 오히려 2,000포인트의 물량을 지난 2011년도 하반기부터 거의 2년 가까이 횡보하는 2,000포인트, 저항선을 자기도 2,000포인트를 돌파 시도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된다고 보면 월봉상으로 상승 전환형의 패턴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또 그렇게 본다면 국내 주식 시장이 사상 최고치를 보였던 지난 2011년 4월 27일 2231포인트 이 신고가 직전 고점을 향한 상승세는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자, 그럼 좀 더 자세하게 세부적으로 일봉 차트의 모습을 보면서 다시 한번 살펴드리죠. 네. 자, 지금 일봉입니다. 2000포인트 선에서 일주일 동안 횡보하는데 너무 견고합니다. 조정에는 두 가지 조정이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밑으로 빠지는 가격의 조정이 있고 옆으로 횡보하는 기간의 조정이 있는데 지난 8월 말부터 지난주까지 그렇게 급수직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기간 조정의 모습을 보인다는 것은 그만큼 저점 매수가 강하게 형성되고 있는 저는 상승 기조가 그대로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지난주
그리고 오늘 매도하셨던 분이라면 오히려 조정은 매수로 주식 편입 비중을 좀 확대시키는 그런 전략을 지속적으로 유지하셔도 좋겠고요. 그리고 매수 종목은 이미 제가 이 시간을 통해서 많이 언급을 드렸어요. 네. 그리고 지금은 개인 투자가들이 수익 내기 좋은 장이라는 말씀 드렸습니다. 낙폭과대된 업종 대표주들, 특히 중국 시장에 발맞춰서 그동안 침체금을 보였던 조선, 철강, 화학, 이미 저점 대비 많이 올랐죠. 한 20% 이상 그렇죠. 올라왔습니다만 여전히 장의 주도주로 부각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요. 그리고 역시 시장이 좋아지니까 수혜주들, 증시회복 수혜, 은행, 증권주들, 그리고 장기 저평가주들, SKC, 고려한, 제일모직, 삼성전기 이런 종목군들도 꾸준하게 비중을 늘려가는 이런 전략으로 임하시면 좋겠다 생각이 됩니다. 네, 매수 유효 업종 그리고 시장은 10월에 상승세를 보일 수 있을 것이다라는 긍정적인 시각까지 들어봤습니다. 한맥투자증권 이재광 상무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